흔히들 요즘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하죠. 길고 긴 노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후가 긴 만큼 나 홀로 노후는 언제든 우리를 엄습할 수도 있죠. 혼자 사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비하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외롭고 쓸쓸해 보이지만 혼자 사는 사람의 행복지수는 2인 이상 가구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혼자 살 때 오히려 행복지수가 수직 상승한다고 합니다. 혼자 잘 지낸다고 해서 사람을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목표로 한 것을 차근차근 이루어 갑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평소에 꾸준한 내적 성찰로 내면에 힘이 있으니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내적 힘이 나이에 상관없이 또 두려움 없이 생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도움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힘찬 하루를 응원하며 나눔 철학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허무하다고도 합니다. 요즘엔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실망과 갈등이 적으니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으니 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가 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휘둘리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산다는 생각은 왠지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이기적이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명쾌한 답을 얻어 나이 들수록 혼자 지내는 것이 편안하다고 말하는 중년 노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삶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외롭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날 문득 삶이 갑자기 허무해지고 답답한 가슴은 터질 것만 같은데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이유 없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막상 만나려면 만날 사람이 없던 적이 있나요? 한때는 우정이니 사랑이니 멋지게 의미를 부여해 보면서 살았지만 사실은 서로의 필요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텅 빈 가슴에 서로가 서로에게 낸 생채기로 몹시도 아픕니다. 이 세상에 욕심과 사심 없이 나와 같이 웃고 같이 울어주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모두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움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쓸쓸히 사그라지는 낙엽 같은 것이어서 나누어 가질 수 없어 슬픔은 더해집니다. 타인의 외로움이 내게 보이지 않는 것도, 타인에게 내 외로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도, 세상 모든 이의 외로움의 색깔이 다르고 외로움의 슬픔들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원하지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 참 서럽고 힘들지만 사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 자신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왕지사 혼자라면 시끄러운 세상 소리 그러려니 내버려 두고서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갖는 것도 짝 없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소일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우리의 외로움은 고독의 낭만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면의 혼자됨에 대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낭만의 고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보통 평생 직장에서 조직 생활을 하시다가 나이 들어서 은퇴를 하신 분들은 좀처럼 혼자서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어려워들 하십니다.
자꾸만 어딘가 혼자 가는 것이 망설여지고 혼자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여행 가는 것이 더 외로움으로 다가오거나 심하면 무능한 사람이 된 듯한 초라함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고독에서 오는 자유로움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혼자임을 즐기려면 아니면 말고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결정에 자신의 결정이 흔들리면 온전히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분들은 상대방에 따라 자기 결정이 흔들리거나 흥이 깨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쉽지 않습니다. 상대를 신경 안 써도 되는 자유로움이라는 기쁨이 있으니까요. 즉 상대와 얘기를 나눠도 기쁘고 안 나눠도 기쁩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게 좀처럼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일 때나 외로울 때 어딘가 여행을 가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아니면 말고 속으로 이렇게 계속 다짐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혼자 놀 줄 아는 사람이 되어 혼자서의 기쁨을 느끼며 둘이 돼도 즐겁고 혼자가 되어도 즐거운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아니면 말고를 되새기시며 나이 들수록 친구 없이 혼자 행복하게 지내는 법 5가지에 대해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나이를 의식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혼자 잘 지내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나이를 잘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몇 살이기 때문에 내 나이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틀이 없으면 뭔가 새로운 걸 하실 때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나이를 의식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남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일 수 있는데, 그래서 시작은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세상의 통념에 따르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것은 마치 물을 가득 머금은 스펀지가 더 이상 물을 머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가득 찬 고정관념을 쏟아내고 나의 나이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언제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누군가 내게 새로운 제안을 해왔을 때 흔쾌히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나의 미래와 재산을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적어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삶과 재산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세상 사람 중 그 누구도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는 나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면 마음과 몸이 약해지면서 누군가가 내 시간과 재산을 주면 나를 책임져 준다는 말에 희망을 품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것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내 시간과 재산을 전부 주었을 때 그때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상대의 자비뿐이라면 상대의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나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절대로 그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재산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노후에는 벌이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간 살아온 인생의 열매를 수확하여 그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재산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 두기를 해보세요. 친하다고 해서 너무 가까이 지내면 오히려 서로의 가시에 찔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리가 너무 멀면 우리 인생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찔리지도 춥지도 않도록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깝다고 너무 허물없이 지내지 마시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조금 먼 관계라도 지켜보세요. 너무 매정하게 끊어내지는 않는 것, 그것이 연륜에서 오는 인생의 기술이 아닐까요? 네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외로움이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해받지 못해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인정합니다. 만약 살다가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나를 무시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사람을 만난다면, 처음부터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런 인연과는 애써 관계를 진전하려 하지 마시고 조용히 침묵하며 흘려보내 보세요. 물론 그 침묵의 시간이 마냥 기분 좋을 수야 없겠죠. 때로는 무시당해도 변변찮은 대꾸 하나 못하는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무리하여 센 척도 해보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그런 인연들은 긁어부스럼이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그런 인연은 되도록 빨리 피하시되 그때그때 올라오는 불쾌한 감정은 웬만하면 그 상대에게 표출하지 마시고 시간에 태워서 그저 흘려보내 보세요. 처음엔 그게 답답하다 느낄 수 있지만 그럴 때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시기보다 기분 좋은 생각이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하시면서 분위기 전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힘들어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때 침묵하지 않았다면 일이 더 커졌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인정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신경을 덜 쓰게 되죠. 그러면 그때 나에게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했을 때 만족하는지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 감정이 지금 어떤지, 내가 기분이 안 좋다면 왜 안 좋은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고민해 보시고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해보세요. 이따금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길 바라는 갈증이 스멀스멀 올라와 나의 내면의 평화를 도둑질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나와 결이 비슷한 좋은 사람들 만나기에도 벅찬데 부디 성향도 다른 사람들과 얽혀서 좋을 게 뭐가 있나라고 말입니다. 5번째, 취미생활과 배움의 끈을 놓지 마세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100세 시대를 맞아 혼자서도 재미지게 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본인이 능력이 있고 확고한 취미가 있다면 친구는 오히려 걸림돌이지요. 인간관계의 갈등 중 10중 8구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생기니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친구는 줄어들고 몸은 노화가 시작되며 살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들에게 밀려 스스로 삶에서 적당히 포기를 하면서 행동 반경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노년기가 될수록 취미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라면 더 좋습니다. 공통 취미는 가장 자연스러운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만약 취미가 딱히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취미가 없으시거나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지역 문화센터를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사람들이 흔히들 노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력이 약해지는 것, 쾌락을 즐길 수 없는 것, 죽음을 앞둔 것을 자각하기 때문일까요? 한편으론 맞는 말이지만 이것만으로 우리의 노년을 단정짓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이 들면서 함께 든 것이 있다면 삶의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조금씩 자라서 삶의 한켠에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진정 삶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나이 들면서부터라 합니다. 말씀드린 5가지를 꼭 실천하셔서 나의 행복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노후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주위에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인생, 행복한 노후를 위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눔 철학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의 노후가 더 빛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